안녕하세요. 조직론 제7강 동기부여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동기부여 두 번째 시간은 과정이론이에요. 자, 리더십과 동기부여 중에 리더십은 지난번 강의 시간에 같이 나눴고요.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은 전반부 시간을 했고 과정이론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학자 이름하고 이론 이름이 나왔어요. 일단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브룸의 기대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포터롤러의 기대이론, 맥그리거의 XY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쉐인의 인간관리 전략. 이렇게 몇 가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과정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룸은 기대 이론, expectation theory를 주장했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의 행태를 설명 변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함에 있어서 개인이 선택하는 그 내용들이 중요한데 다수의 선택 가능한 대안을 평가해서 자신에게 가장 이로울 것으로 생각되는 전략을 추구한다. 그래서 기대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보면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기대감은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게 될 확률에 대한 기대감, 유의성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 선호하는 강도, 그 다음에 결과는 아웃컴은 생산성, 직무 성과 등을 포함하는 1차 수준의 결과, 그 결과가 가져오는 2차 수준의 결과. 무슨 말이에요? 1차 수준의 결과는 내가 뭘 해서 나온 거가 되고요. 그 나온 것 때문에 조직에서 또는 사회에서 나한테 주는 보상, 2차 결과. 수단성, instrumentality, 1차 수준의 결과가 2차 수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주관적인 확률치. 조금 어려운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걸 가지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예측을 해보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능력, ability는 어떤 업무를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 힘, force는 개인 행동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 동기부여의 강도, force. 자, 볼게요. 이 사람은 이론 공식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의 곱이 합쳐졌을 때 이걸 어떤 특정 함수로 나오면 뭐가 된다? 동기부여의 강도가 된다. 강도. 무슨 말이에요? 동기부여를 세게 만드는 힘은 유의성. 유의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이 어떤 결과에 대해 갖게 되는 선호의 강도. 수단성은요? 수단성은 1차 수준의 결과가 2차 수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치. 확률이에요. 기대감은요? 기대감도 비슷하죠.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게 될 확률에 대한 기대감. 다 확률 또는 예측 이런 말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동기부여를 강하게 하는 건 뭐죠? 결과? 아니죠. 예측입니다. 믿음, 신뢰, 이미지, 기대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이 수단을 가져오면 1차 결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낸 결과가 2차 결과. 보상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는 확률, 수단성이죠. 유의성은 뭐라 그랬어요? 유의성은 개인이 어떤 결과에 대해 갖게 되는 선호. 난 이걸 선호해. 난 뭐가 더 좋아. 나는 이런 업무보다 저런 업무가 더 좋아. 이런 선호도. 자, 선호. 이거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기대감이죠. 기대감. 행동에 대한 기대감. 이거를 곱하면 동기부여의 강도가 된다는 것이 브룸의 기대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포터와 롤러의 기대이론.
있어요. 포터와 롤러는 노력, 성과, 보상, 만족 등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해서 업적 만족 이론 (performance satisfaction을) 전개했어요. 만족이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과의 수준이 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성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성과의 수준이 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성과와 결부된 보상에 대한 기대감, 여기도 기대감 나오네요. 업무 수행 능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주요 요소들을 한번 볼게요. 노력, effort. 일정한 성과에 대해서 개인이 기울이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시간, 열정, 나의 어떤 집중력 또는 내가 뭔가를 동원하는 그 다른 사람의 노력 또는 자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노력은 성과와 동일하지는 않고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다. 왜요? 노력을 한다고 항상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결과가 나와야 보상이나 그 정말 결과가 나올 텐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고요. 성과는 performance는 조직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노력과 업적이 일치하지는 않고 조직 구성원이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업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될 경우에 노력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내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성과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보상, rewards, 내재적 보상, intrinsic rewards와 외재적 보상, extrinsic rewards가 있는데 외재적 보상은 승진, 보수, 지위, 조직의 통제라 있는 것이고 내재적 보상은요 개인 스스로가 얻게 되는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만족, satisfaction, 실질적 보상이 공정한 보상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수준을 충족시키거나 그 이상이 될 경우 실제 보상이 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수준 이하일 때는 불만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여기에 재밌는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자, 가요. 노력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노력이 있는데 이 노력은 뭐냐면 목표의 난이도가 어떠냐, 목표가 구체적이냐.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이 내가 어떻게 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리고 목표 몰입, 커미트먼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력의 양, 에너지의 양이 정해지고 이것이 전진을 하면 무언가 성과를 낼 텐데 성과를 낼 때 개인이 쏟아붓는 게 있고 조직의 지원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성과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요? 보상이 이루어져요. 보상에는 외적 보상, 외재적 보상, 내적 보상, 내재적 보상이 있는데 이건 만족감이나 성취감 같은 것이고 이거는 승진이나 보너스나 뭐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게 내가 들인 노력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느낀다? 공정하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데 만족을 준다면 좋은 것이다. 즉 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좋은 것이고 내가 들인 노력보다 더 많이 주면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만큼 보상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이 있어요. 애덤스의 여기입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하고는 약간 다르게 정말 공정 자체 이게 마치 저울과도 같은 수평저울과도 같은 그런 모양인데 자 봅시다. A는 나예요. A는 나 B는 너 나의 인풋과 I라고 표현해요. 아웃풋 성과죠. 이 비율을 비교합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떠냐라는 거를 비교를 해요. 자, 누구 거랑 내 거랑 인풋 대비 아웃풋의 A랑 네 거랑 인풋 대비 아웃풋 B랑 비교를 해서 어떻다고요? 같아. 그러면 공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작아. 과소하네요. 내가 커. 과대하네요. 그러면 어떻다? 불공정, 불공정.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자, 과소하면 나는 여기를 이탈하고 싶다. 나를 인정해주는 다른 조직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고요. 과대하면 내가 많이 받았어요. 나 일한 거에 비해서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너랑 비교했더니 너도 비슷하게 일을 했는데 너는 적게 받았는데 나는 많이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된다? 자기 합리화가 일어난다. 아, 나는 그러면 했을 거야. 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야. 또는 비교 대상이 너를 바꾼다. 더 나랑 비슷한 대우를 받는 사람으로 바꾼다. 그러면 왜요? 그러면 비슷해지니까. 이런 자기 합리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의 키는 뭐냐면 나와 너, A와 B 자신과 타인을 비교했을 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이직이나 업무에 대한 이탈, 결근 같은 것이 잦아질 것이고 이것은 결국 조직을 좋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공정하게 만들어서 조직을 좋게 하고 더 몰입을 하게 하고 더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은 XY 이론이네요. 목표 설정 이론 했고요. XY 이론을 볼게요. 맥그리거의 XY 이론. 자, XY 이론도 꽤나 명쾌합니다. 이건 뭔가요? X. X는 그냥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부정적인 의미니까. Y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X는 뭐냐면 전통적 관리 방식, 전통적 관리 체계에서는 무언가 강제성을 집어넣어서 관리한다라는 개념이 강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은 일을 회피하기 좋아하고 통제받아야 되고 창의력은 없는 것이고 생리나 안전의 욕구만 충족시켜주면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즉 사람을 바라보는 조직 구성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했다. 그런데 Y는 그렇지 않다. 사람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보상이면 움직일 수 있고 그 안에 아직 드러나진 않지만 잠재력을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게 Y 이론입니다. 그래서 맥그리거는 전통적인 X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탈피하고 현대적인 진보적인 Y 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하자? 사람들의 자발적인 창의성을 끄집어내서 우리 조직의 성과를 올리자라는 것이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지리스 이론이 있어요. 아지리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아지리스도 비슷합니다. 미성숙 성숙 이론이에요. 이거는 XY 이론하고는 다른 건 뭐냐면 미성숙한 이거는 유아라고 보는 거고 성숙은 성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XY처럼 과거냐 현재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미숙한데 점점 성숙해 가느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미성숙은 수동적인 특성에서 능동적인 특성으로 의존적인 특성에서 독립적인 특성으로 또 제한된 행동에서 다양한 행동으로 얕은 관심도에서 깊은 관심도로 단기적 시야에서 장기적 시야로 종속적 누구한테 이렇게 매여있는 시야에서 우월적인 지위로 그 다음에 자아의식이 결여됐다면 자아의식과 자기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가는 것 이게 보다 성숙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관리자는 구성원들의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일하면서도 자신의 목표도 달성하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면 직무가 확대되고
참여적인 리더십이 생기고 현실 중심적 리더십이 생겨서 어떻게 된다? 조직의 동기부여가 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인다. 우리는 지금 동기부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쉐인의 인간관. 자, 이것도 재밌어요. 쉐인이라는 학자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관에 따라서 인간관을 구분해서 인간 관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자, 볼까요?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이 있고 사회적 인간관이 있고 자아실현적 인간관이 있고 복잡한 인간관이 있다. 자, 기본적으로는 합리, 사회, 자아실현 이 세 가지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게 복합적으로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볼게요.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은 뭐냐?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존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이익을 최대한 내려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 계산에 따라서 행동 전략, 행동 선택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관리 전략은 이 다소 부정적일 수 있죠. 조직의 운영 책임이 관리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직의 합리적인 배열에 치중하고 공식적인 권위와 구조를 통해서 조직의 운영의 능률화를 꾀하고 인간관리 수단으로는 공식 구조와 경제적 유인, 뭔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 이것으로 통제하겠다라는 관리 전략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간관을 갖는다면 달라지죠. 인간은 사회 속에서 생활의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관과는 약간 대조된다. 어떻게 되죠? 관계를 중시한다. 그래서 관리자는 일 자체에만 국한하지 말고 구성원들의 사회 관계를 봐라. 그리고 감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정받고 귀속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직 참여자들을 교류하고 하는 교호작용에 의해 성립하는 집단 존재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즉, 자,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는 무슨 역할을 해라, 무슨 역할을 해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어떤 직원들하고 친하는지, 또 여유 시간에 휴식을 취할 때는 어떤 행태를 취하는지, 또는 개인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개인적인 관심사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사회관계, 우리 조직 내에서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사회관계에서 무엇을 제공해줘야 되는가, 배려해줘야 되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관리자의 역할은 상부관리층과 부하들 사이의 중개자로서 부하들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된다. 사기가 중요하다. 사기. 하고 싶다. 너무 좋아요. 이런 게 감성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실제 중요하죠. 예, 실제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아, 일할 만 난다. 아, 나 이 조직 너무 좋아. 아, 나 우리 부장님,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 너무 좋아. 우리 대리님 좋아. 아, 나 우리 선배, 대리님, 선배 사원, 나 그분 너무 좋아. 많이 배웠어.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관리 전략은 어때요? 인간은 자기의 자질이나 역량 이거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다. 따라서 인간관리 운영 전략은 동기부여의 기초가 내재적인 것. 왜? 자아실현이니까. 내재적인 것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일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할 일이다.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 자체에서 권위가 발생이 된다. 자,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전문 기술직인데 예를 들어 내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어때요? 누구랑 누구와의 관계에서 누구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디자인을 못 떨어지게 하는가? 자동차 디자인을 정말 못 떨어지게 하는가? 그리고 이게 상품으로 나왔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사회적인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겠죠. 내가 종이에다 그린 게 실제 형체가 돼서
전 세계에 팔려나가고 길거리에 갔더니 그게 다니고 있더라. 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 일 자체가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 복잡한 인간관. 이건 뭐예요? 인간의 욕구체계는 복잡하고 상이합니다. 달라요. 발현의 양태와 동기부여 과정이 사람마다 상이해요. 다 달라요. 누구는 이 대목에서 동기부여가 일어나는가 하면 누구는 저 대목에서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누구는 말로, 누구는 행동으로, 누구는 같이 뛰면서, 누구는 저녁 때 그 사람을 어울려지면서 동기부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관리 전략은 개인의 변전성, 달라지는 거, 개인차 감지해야 된다. 개인차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라.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을 다 다르게 취급해야 되고 상대방에 따라서 나의 행태, 관리자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만이 좋은 관리자, 우수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 인간관은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사회적 인간관,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단순하고 획일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는 이것을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봅시다. 정리요. 리더십이 있었고요. 동기부여가 있었고, 동기부여에서는 내용이론이 있고 과정이론이 있었어요. 내용이론은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고, 과정이론은 그야말로 뭔가 과정이 보여요.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 노력, 성과, 만족. 포토롤러 기대이론을 설명을 안 드렸나요? 노력과 성과와 보상과 만족이 이루어질 때 확률과 가치, 능력과 역할을 집중을 해야 보상에선 공정을 해야 한다. 결국 뼈대가 비슷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내고 보상을 받을 때 공정하면 만족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다. 이걸 확대하면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리의 과정에서는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있고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이 있어요. 사람은 성숙해진다. 또는 옛날처럼 전통적으로 인간의 창의성을 무시하지 말고 잠재력을 키워주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도 노력, 성과, 만족으로 흘러가듯이 노력, 성과, 만족으로 갈 때 보상과 공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만족한다. 여기도 기대이론, 여기도 기대이론이죠. 기대이론에서 중요한 건 유의성과 수단성과 기대감인데 내가 뭘 선호하는가,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내 행동이 얼마나 예측이 되는가, 이걸 가지고 뭐가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 자,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동기부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이론에 한번 입각해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행동의 양태를 몇 가지 이론 또는 몇 가지 구분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야말로 복잡한 인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의사결정을 하거나 지침을 만들거나 실제 조직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